자, 심우정은 이래놓고 뻔뻔하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새끼들은 입만 열면 구라야, 아주 그래서 그냥. 지금 위헌 소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헌 소지 여부가 있냐면, 자, 위헌 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워딩을 봐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속 집행정지. 구속 집행정지. 구속 집행정지야. 그건 취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구속 취소. 윤석열은 구속 취소. 이게 왜 다른 거냐면, 구속 집행 정지가 일어나는 거는 비휴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한 이틀 정도 가서 상주 노릇하게 상주하고 오라고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재용이도 그때 나왔어요. 그 구속 정지가 돼가지고. 나오려고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얘는 상을 치르고 6개월 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그러니까 너무 커서 바로 못 들어가겠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심해갖고 아버지 돌아가신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6개월 동안 구속 취소를 인정해 준 게 이재용이니까 진짜 뒤져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 진짜 고무줄 아주 지 맘대로네. 나 진짜 이 얘기가 만약에 국제뉴스면에서 나왔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중남미 이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게 야 민주국가에서 있을 일이냐라고 하는데 거기가 한국이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잘못되면 도망갈 수 있는 놈인데, 예? 갑자기, 할아버지는 누가, 식구들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셨다고 귀유를 내보내면 얘가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정지를 시키는, 그러니까 귀유 자체를 들어가는 걸 항고에서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이 자체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유를 못하게 하면 이거 자체에 인권 문제가 된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이틀 동안 빼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아라 고 대법원에서 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 김건희 밑에서, 깜박에서, 도이치모터스 비롯해하고 주가 조작 해주다가, 그 웨이터 출신. 웨이터 출신 그 새끼. 걔 이름 뭐더라? 조 누군데. 아무튼 그 새끼는 외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귀유를 해갖고 도망갔잖아요. 10년 동안을 도망댕겼어요. 잡지를 않았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정지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보내줘라. 그거는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한다고. 근데 아예 구속 사유로 취소를 시켜버렸는데 이게 위헌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항고를 안 한다? 그런 적은 사상 초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지검 검사가 구속 취소 2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훈. 그럼 이 울산지검 검사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거네? 그러면 여기 있는 변호사 이 구속 취소 사건 2건에 대한 변호사들은 이거 다시 소송해가지고 뭐 돈을 받아다니 뜯어내야 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심우정 진짜. 그래놓고 자기는 법적 절차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탄핵 들어오면 탄핵에 저항하겠다. 민주당이 걸리니까 하기는 하는데 들어와도 나는 못 내려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거 뭔데? 와, 뭔 배짱인지 아니 모르겠어. 법을 원래- 그냥 안 지키겠다는 거야 얘들은? 원래 사기꾼 나쁜 놈들이 뻔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권이 이 실무정의를 들였을 때는 이런 계엄 내지는 뭔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이 나라에서 이 정권이 바뀌지 않게끔 지네들이 한국 권력을 끌고 갈 수 있게끔 각오를 하고 얘를 심은 것 같아요. 얘가 앞으로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에 또는 자기가 법조인이 끝나고 미래를 생각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닙니다. 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마음으로 자기 동료, 그동안 지내던 법조계 가족들 다 버리고 김건희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야. 공동운명체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인지 너무 궁금해지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켜줘? 김건희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을 수도 있죠. 아니 김성훈 그것도 비화폰도 이거 못하게 검찰이 못하게 하는 거잖아 지금.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일까 심우정이?
그리고 심우정이 어찌됐거나 재벌가의 시집을 가고 심우정이가 왜 시집을 가요? 장가를 갔겠지. 아니, 그 팔려가면 대릴사위가 되고 어찌됐거나 그런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네. 연계고리를 가지는데 징코 드세요. 한 11알쯤 드시라니까요. 어제 병원 갔다 와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 헐. 이런 관계를 가는 과정 중에 한동훈의 사례가 생각난단 말이야. 한동훈도 따져놓고 보면 김건희를 먼저 만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조나무기가 선봐가지고 지금의 장인한테 김은정이한테 연결해갖고 진은정한테 결혼시켜서 떠넘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높잖아. 우리 고교 동창이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김건희를 알고 지냈어. 그리고 그 오빠가 출세가도를 막 달렸어. 같이 달렸어. 이거지, 이거. 김건희 친오빠하고 휘문고 80일의 동창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만일 이때부터 친구였으면 알았겠지. 당연히 김건희도 이 오빠를 알았을 거고 와, 씨. 김건희하고 우리가 이제 김건희를 거쳐갔다면 좀 그렇고 김건희하고 교착점이 있는 지금까지의 남자들 중에 와, 가장 먼저 김건희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진짜 이 관계를 이상하네. 동일 인물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동일 인물이든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이 인물이 얘가 오빠, 나 진호 오빠 동생. 뭐? 뭐 이게 아닌데? 얼굴은 아닌 줄 알겠지만 그때부터 무슨 둘이 연인 관계란 얘기가 아니고 오빠가 이렇게 출세를 해가고 어찌됐거나 커 올라오는 과정 중에 심우정의 성장 과정 중에 분명히 조나묵이나 이런 법조계 카르텔, 르네상스 카르텔이 있었기 때문에 심우정도 2000년 후반에는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일반 및 관리자로서 이혼을 한 적이 없지. 결혼신고를 안 했으니까. 혼인신고겠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결혼을 한 적은 없다고 치더라도 돌아오고 난 2001년 이후에는 어찌됐거나 친구 오빠로서 김건희의 케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야, 와, 씨. 어디까지 그랬을 가능성이 꽂혀 있는 거야, 있겠네. 이거? 그럼, 아니, 이게 내가 또 얘기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응. 김건희가 조남욱 밑에 있을 때부터 응. 있잖아요. 불교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계 쪽에 이미 그때 다,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설치고 돌아다니는 건 뭐냐면 회장님이 주워 모으는 인재들을 일반 및 관리를 통해 갖고 사실상 접대를 대리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 태권도 협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당시에 그 많은 우리 그 큰형님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 태권도 연맹 회장의 어떤 정치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회장님의. 예. 그러니까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예. 근데 그 안 회장님을 어찌됐건 조나묵이 끌어들여갖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못생겨갖고 뺀지 놓고 싶은 김건희를 연결을 시켜줬단 말이야. 넉대대. 그러면서 알아서 네가 접대를 해라고 했을 때 건희가 본인이 직접 하려다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조나묵 회장은 사람을 불러. 하지만 이 사람을 꼬시거나 뭐 어떻게 연결시키거나 관리하는 이른바 쌀밥을 줄지 칼국수를 줄지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조달해서 먹이는 거는 전부 다 그 밑에 관리자였던 김건희가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조나묵 회장의 인맥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사실상의 은밀한 밤중의 거래를 김건희가 그때부터 다 쥐고 주물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약점이자 인맥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게 몇 년도죠? 그게 이제 이혼하고 왔으니까 2000년 후반, 2001년부터인 거죠. 2000년대 그렇죠.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그 교수 노릇, 이렇게 가짜 교수 노릇 하면서 전시회 가면서 안에서 르네상스 안에서 설치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이 회장님 이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회장님은 사실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붙여줘야 되는 많은 회장님의 지인들을 관리하는 탑 매니저였던 거지, 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인맥으로 쌓아가지고 일반미들을 자기가 선별해서 추려 모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회장님이 얘 붙여줘라 그러면 거기 맞춰갖고 붙여주고, 가끔가다 힘들면 우리 저 혼리벌 아저씨처럼 직접 용역도 뛰고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쭉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2005년도부터 한 5년 동안 그 바닥에서 그 작업을 치면서 관리를 하다가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지. 근데 이 과정보다 먼저 만난 게 심우정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봤지. 어릴 때부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심우정의 어떤 그 출세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변천사 사진 밑에 몇 년도인지를 좀 기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을 언제 그럼 갈아엎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진이 12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8장에 이제 끝나고 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잡아가지고 12장의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몇 년도인지를 붙여달라고 밑에.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못 맞췄다잖아. 예? 김건희가 이 중에 김건희를 찾죠? 내란숙에 이번에 내란을 직접 지지한 내란숙의 김건희 누굽니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못 찾았다 그래요. 네. 한 사람인데 다 딴 사람으로 봤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내란숙애가 누구라고 했는데 1번부터 6번 다 같은 사람.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다르다. 없다는 거지. 야, 이거 닮은 구석이 없네. 근데 밑에 어떡하냐? 가운데 사진 딱 보면 윤석열이랑 되게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정말 윤석열이랑 느낌 되게 비슷해요. 밑에 가운데 사진은. 저는 볼 때마다 진짜. 둘이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야, 윤석열이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렵다, 어려워. 참.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우정 얘기로 돌아가자면 심우정이 처음에 지금에 와서는 인천 세관 그 마약도 이 심우정이 심우정이라며. 묻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홍상훈 기자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홍상훈 기자가 한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까지 막고 있는 이유가 대통령실 지하 창고에 마약 창고가 있대요. 예? 거기 마약 보관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갖다 놔도 대한민국 안에서 마약이 보관돼 있으면 들키거나 잡힐 수밖에 없는, 나가 한 얘기 아니야. 홍상훈 기자가 그랬단 얘기야. 진짜로? 언제요? 처보면 나와, 겸공에 나와 그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못 건드린다라고 하는 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허. 그래서 이 마약 관련한 심우정하고의 연결고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에 관한 그 이슈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심우정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정권이 만일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자기도 마약 관련된 거 공범으로 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마약은 이철균의 집안인데 여기는 뭐 며느리하고 이철규는 진짜 액상 대마였기 때문에 가족으로. 이게 낮은 거고, 실제 우리가 그 마약 수사 관련해갖고 어떻게 세관까지 끼어들어 있냐. 검찰청부터 서울청부터 싹다 세관, 받았죠. 세관에 검찰까지 다 연결돼갖고 있는 이 고리에서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셋을 다 통과할 수 있으려면 통수권자밖에 없는 거거든. 이래저래 모든 게 다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님이 이야기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쟤네들은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심우정 알기를 그냥 재벌집 사위로 해갖고 권력력 없이 팅자팅자 하는 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갖고 검찰 동호회라는 데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단체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 그랬어. 검찰 동호회들하고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이 검찰 조직 안에 있는 사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고리 안에 자기는 없는 사람이다. 나는 독고다이다라는 이미지가 그동안 강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 이게 안 밝혀졌었고. 근데 얘가 김건희 빌로 그걸 받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김건희가 지네 식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엮어갖고 안 묶어줬을 리가 없거든. 김건희 사단 사람들은. 그러던 과정에 검찰 동호회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단독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MBC 기사인데 사진이 나왔어요. 뭐 네. 관계 없다고 하다가 이런 사진이 검찰 동호회 나왔어요. 신년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머리를 긁고 있네. 2024년 지난해 1월 1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4년도 검찰 동호 신년 인사회 및 정기총회에 법무장관 직무대리 자격으로 화환을 보내고 한상대 검찰 동호회 회장 옆에 자리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화환을 보내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화환도 있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실무정 여기 있잖아. 이거 이 직무대리 실무정 이거 꽃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어? 시무정의가 여기를 참석했고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 참. 검찰 동호회라는 게 있는지도 있는지를. 몰랐네. 그럼 이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이야. 응. 현직이 전직 아니야. 검사들. 전직 검사들이고 나가서 뭐 변호사를 하는지 은퇴를 하는지 그냥 룸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검사들의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스폰서나 후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예요. 지네들이 회비 모아서 이런 회를 할 리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세운 사람, 이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 스폰하고 있을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화산파가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 화산파 오비들, 볼케이노파들, 르네상스한테서 조나부가한테 어떻게든 성운을 입었던 애들의 오비, 실세들이 연결돼 있는 지금까지 드러나 있지 않은 또 하나의 김건희 라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움직이면 이거는 뭐 검사, 판사, 그리고 로펌까지 전부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강한 과거를 갖고 있고 압력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하는 이 검찰 동호회가 과연 뭐 인적 자원이든 아니면 아이디어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만들고 그걸 갖고 항고 포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브레인 역할을 한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윤석열 이 집안은 현직 말고는 이런 짓거리, 그러니까 현직 안에서는 이런 짓거리를 대놓고 할 수 있는 놈이 없는데 머리가 없다. 머리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시나리오를 짜고 이거를 뒤에서 압박을 해갖고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이 이 검찰 동호회 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단 동호회에서 회원들 덕분에 윤석열 석방됐다고 문자까지. 그러면 보내. 분명히 회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얘네들이 얼마만큼 현직이나 로펌이나 판사 이쪽들한테 전방위로 로비를 했을지 그거를 갖다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조직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숨어있는 법조계의 어떤 하나회가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러네. 여기 소속들을 이제는 다 파봐야 되는 게 내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조력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 법을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그 우리나라 사법부는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진짜? 썩었어요. 썩었지. 현직에 있는 애들은 현직에서 건질 게 없어요. 검사 월급 받아봐야 아무리 많이 받아봐 연봉 6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돼봐 1억 좀 넘게 받잖아. 그거 갖고는 지네 욕심이 안 차기 때문에 술 못 마시지. 그만두고 나와야지 그때가 갖고 전관 예우를 통해서 이걸 받아지는데 그 전관 예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 이런 오비들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직 검사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사실 이 검찰 동호회 내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 동호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또다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화산파이들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특별히 문제라는 거죠. 그 핵심들이 있어요. 유난히 돈 많고 그치. 영향력 세고 그리고 이런 놈들이 있어. 아마도 검찰 동호회 회장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는 쪽은 여전히 그런 라인들이 그럼. 장악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어디나 전직 저도 저희 학교에 전직 또는 현직 언론인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가거든요. 안 가지. 오라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은 안 가고 우리 이국장 같은 사람도 오라고 해도 안 가요. 나도 밥이나 주지 상대도 안 해주지. 아니,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비주류예요. 대놓고 비주류고 나도 상관없고 그쪽에서도 뭘 그렇게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럼 쇠과시하기 위해서 자리나 앉혀주는 거지. 그렇죠. 그 안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놈들은 핵심 요직에 있는 거야. 그렇죠. 전직 검찰총장, 그렇죠. 전직 법무차관 이런 놈들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 안에서 저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저런 걸 이용해가지고 줄대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거고, 그런 사람들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걸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고, 결국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